미국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한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요동치고 있고 관세 협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이 돈의 흐름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즘 매일 환율을 확인하고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환율에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환율 앱을 켜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환율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깎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환율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미 관계의 균열이에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받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협상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치적 불신과 외교적 갈등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세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정문을 자세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관세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합의인 셈이죠. 양국 관계가 좋으면 문제 없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협상 결과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지도 않고 호감도 없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더 심각해요. 트럼프가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세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장관이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처럼 강력하고 확실한 친미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을 좋아하거든요. 반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걸 달가워하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국내 정책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관세 협상을 다시 뒤흔들 수 있고, 그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미 시작됐고 구체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환율은 당연히 더 악화될 겁니다.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거고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쿠팡 사태를 보세요. 제가 쿠팡 편을 들려는 게 아니에요. 쿠팡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물류센터 안전 문제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유독 쿠팡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이슈로도 계속 쿠팡을 압박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도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미국 기업만 강하게 조이는 모습이 역력해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최근의 쿠팡 국회 청문회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림이 나와요. 쿠팡 경영진을 국회로 불러서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장면을 미국은 어떻게 봤을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시각에서는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보이거든요. 특히 쿠팡은 미국 자본이 대거 투자한 기업이에요.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들의 투자 가치가 정치적 이유로 훼손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가장 심각한 건 이게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려를 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강도가 상당해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쿠팡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고 불합리한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 기업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앞으로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도 언제든 같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려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게 백악관으로 올라갑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트럼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트위터 한 방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건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과 국민을 같이 언급한 건 당연한 논리예요. 미국 기업이 버는 돈과 만드는 일자리가 결국 미국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니까요. 이건 상식적인 경제 개념이거든요. 쿠팡에 투자한 미국 연기금도 있고 쿠팡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요.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미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쿠팡을 압박해야 한다. 중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알리나 테무에게 시장을 내줘야 한다는 식이죠. 국민들이 쿠팡을 편하게 쓰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요. 정치 권력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 한국이 계속 쿠팡을 압박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관세예요. 이미 관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력 수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때릴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환율이 안정됐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어요. 환율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현 정권은 국내에서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국민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만들고 기관들을 압박해서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건 가능하죠. 인위적으로 코스피를 부양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말 국민연금 투입으로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나스닥을 올릴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의 차이예요. 국내에서 아무리 힘이 세도 국제 무대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환율 시장은 글로벌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한국 정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환율은 더더욱 그래요. 작년 말에 국민연금 수조 원을 투입해서 환율을 낮췄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또 국민연금을 쏟아붓나요?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계속할 건가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차라리 다 쏟아부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냉소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연금, 다음엔 퇴직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까지 다 동원할 거예요. 처음엔 국민연금만 쓴다고 하지만 결국엔 모든 연금을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위기 때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통화량을 늘립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겠죠.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통화량까지 늘어나면 감당이 안 돼요. 물가가 오르면 물가 연동제 같은 보호장치도 없앨 겁니다. 법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화폐 가치도 조정하면서 권력만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본질입니다. 국민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 권력 유지가 최우선인 거죠. 쿠팡 압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국회에서 쿠팡 경영진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장면이 연출됐죠. 무슨 권한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의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미국 의회에 보고됐습니다. 쿠팡 측에서 직접 미국 정부와 의회의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출국 금지까지 시도했던 것도 다 기록되고 전달됐어요. 지금 미국 의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세를 올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더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권은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겠죠. 대기업 탓, 재벌 탓, 부자 탓을 하면서 여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쿠팡 사태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강력한 응징을 받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게 돼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미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한국 사진과 함께 올렸던 포스팅 기억나세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경고였던 겁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도 환율이 폭등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죠. 하루아침에 달러당 800원이던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그때와 지금의 유사점은 외환시장 불안정과 대외 신뢰도 하락이에요. 다른 점은 당시엔 기업 부채와 금융 시스템 문제가 주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정치적 판단 실수와 외교 관계 악화가 더 큰 요인이라는 거죠. 그때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가 전체가 고통을 분담했어요.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했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적 대립만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 국익보다 단기적 정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국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없어 보여요. 대처 방법도 달라야 해요. 당시엔 내부 개혁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외교 관계 복구가 우선이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관세 문제든 환율 문제든 해결이 안 돼요. 중국과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이 우리 경제 안보의 기초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없으면 안보도 경제도 유지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외화 자산 분산, 안전자산 비중 확대, 부채 관리 같은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단기 투기보다 장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통화 예금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고, 금 같은 실물 자산도 고려해 볼 만해요. 부동산 대출이 많다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안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 정치 논리로만 움직이면 국제관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나요? 과거 외환 위기의 교훈을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경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내 돈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